별명이 수리산직이고 진공재라고 하는 전강예술가입니다. 지석 최진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선생님과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전시고요. 스승님이 허락해 주시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의정부라는 곳까지 멀리 와주셔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 돌에다가 흠집 내는 것이 정각이에요. 돌에다가 상처 내는 것이 정각입니다. 근데 상처를 내도 아름답게 내야 되는 것이 정각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돌에 꽃을 피우는 건데 굉장한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돌에다 상처를 내 가지고 그 돌에다 꽃을 피워 올렸는데 그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쁘게 하고 또 하다못해 슬프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돌멩이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 은중경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중 10가지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임신을 하고 아들을 임신해서 그 근심을 잊어버리고 단 것은 배 타서 아들에게 먹이고 쓴 것은 본인이 잡수시고 젖은 자리는 자기가 앉고 마른 자리를 골라서 누여주고 젖을 먹여서 양육을 해주고 옷을 깨끗하게 이불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갈하게 해주시고 먼 길을 떠나면 그냥 걱정하시고 또 그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건 내 죄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기까지 해요. 부모님은. 그리고 끝내 이제 90대신 어머니는 70 먹은 그 아들이 밖에 나가면은 그 자존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10가지로 그 축약이 된 부모 은중경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일석이조를 이제 표현한 건데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게 닭인데요. 도장 안에는 이제 정령이라고 한자로 썼는데 이 정령이라는 뜻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라는 그런 한자예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관심 있게 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로 새겼던 작품이에요. 나는 사실은 이 밥 얻어먹기 위해서 예술을 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도장을 파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도장을 파기 위해서 서예를 하게 되고 서예를 해서 그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서화동원이라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책은담이라는 그 동양 고전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을 다 새긴 거예요. 글자 수는 12,611장. 이것을 내가 다 새기고 41살 때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됐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0의 대표적인 시인 산중문답을 주제로 작품화한 건데요. 산속이 별천지고 이상향이다라는 그런 시 내용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한자 중에 하나인데 달을 이자입니다. 달을 이자는 한자의 어원에서 보면 사람이 가면을 쓴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사람은 이렇게 가면을 쓰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은 서로 다름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신
진실로 새롭게 하려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하라. 구태에 의연하지 말고 새롭게 자꾸 변화주고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그 탕지반이라고 해가지고 목욕 그릇 있죠, 목욕 그릇. 목욕 그릇에다 이걸 새겨놓고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던 그 옛날 사람들의 그 계언이에요. 여의예요, 여의. 같을 여자, 뜻의 자. 이건 갑골문 필요로 쓴 건데요.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아서 해야지 누가 시키는 거 가지고 막 누가 따라서 하는 거 안 돼요. 좋은 걸 찾아서 하세요. 예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되고 우선 좋아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에는 안 되고 정말 그 갖고 면려해서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할 겁니다, 기꺼이. 더욱 정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리산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내륙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한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하잖아요.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이라는 이원규님의 시를 썼고요. 지리산을 한번 작품에 담아보고 싶어서 한번 이번에 표현해본 작품입니다. 어느 날 이제 지리산을 갈 때 차 안에서 이제 멀리 지리산이 보이는데, 근데 그 멀리 그 산등성이들이 겹겹이 겹쳐서 보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먹의 농담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마음에서는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런 기회가 된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 사이에 이제 빛이 비치는 약간의 뭐 그런 느낌도 주고, 이제 어떤 산과 산의 이제 경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이 좋고요. 좀 산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제 현실이 못 따라가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전각이라는 예술은 굉장히 그 고급 예술입니다. 아무나 볼 수도 없고 아무나 그 좋은 전각을 가려낼 눈도 없어요. 신미안이 있는 사람만이 보는 겁니다. 전각은 동양 예술의 총화예요. 서, 화, 각이 그 안에 뭉뚱그려져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그 돌덩어리 하나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구름문자 모을 집자죠. 새가 여러 마리 모여 있잖아요. 대복이 운집한다. 대복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여기 보면은 부기, 수복, 강령희라. 부기와 수복과 편안함과 건강함과 기쁨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그런 작품이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곡직이에요. 옛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곡이 불굴하고 직이 불거하라. 자, 구분듯하면서 굽히면서도 비굴하지 말고, 또 곧으면은 거만하기가 쉽잖아요. 곧게 나가되 거만하지 말자. 이건 설리 홍조예요. 이 진흙밭에 눈이 내렸습니다. 진흙밭에 눈이 내렸는데 거기에 기러기가 와서 발자국이 하나 딱 찍어놓고 그냥 놀다가 갔어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이다. 인생이 뭐 유구하지 않고 매우 유한적이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이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문구 내용은 길이 멀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눕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50이 딱 되면서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산에 다닐 때도 예전에는 못 느꼈던 바위 하나, 돌 하나도 이쁘게 보인다고 할까요? 눈에 들어오는 그런 바위 하나, 나무 하나도 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50이면 한 반평생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돌아서서 나머지 길을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저희 스승님 생각을 좀 많이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서예와 정각이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길인데 인생을 거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먼 길을 가듯이 그렇게 작품에 몰두하시는 게 스승님 생각도 많이 이 작품을 하면서 했습니다. 정각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무엇을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직 내가 내 길을 내가 천착해서 가가지고 내 예술의 꽃을 피워내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장무상만이라. 길장자 말무자 서로 상자 잊지 말자. 서로 잊지 말자. 서로 이게 잊지 말자. 길기 오래도록 잊지 말자. 죽어서도 잊지 말고 또 저승 가서도 우리가 기억해 주마. 이 고마운 마음을. 술자석에서 형님 동생은 10,000명도 있으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부 다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헌입니다. 이거는 이제 벼르돌 있죠, 벼르돌. 그 먹가는 벼르돌. 벼르돌을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예,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1cm 돌판에다가 칼로 새겨서 천연 난로로 선감처리를 한 겁니다. 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선으로 이 사유상을 새긴 거예요. 아주 간결미의 극지 아닙니까? 네. 실선 사유상입니다. 정각예술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각예술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통성과 함께 현대미를 가미해야지 현대화한다고 그러면서 정각예술의 원류를 정통성을 깨부숴버리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도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는 그 막사발인데 이게 균열 같은 게 마치 불로 꼽은 것 같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얻어진 그 미감입니다. 이게 천설. 눈을 뚫고 벌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자. 내가 가는 이 아침의 발자국은 뒷사람은 이정표가 될 것이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어지럽게 걸으면 안 되겠죠. 모범이 되게 걸어야 돼. 좀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후생이 가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뒤따라오는 후학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최진영 씨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고요. 참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나하고 20년이 넘도록 26년을 왔는데 참 늘 나한테 깨우침을 줘요. 그래서 저 양반이 어쩔 때는 내 스승 같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스승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길을 쭉 묵묵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선생님도 그 긴 세월을 저에 비하면 10배, 20배 더 고단한 길을 걸어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이제 늘 자신에겐 제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자된 도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한 자리에서 선생님이랑 전시를 한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제자된 도리를 뭐겠어요? 제자된 도리라는 거는 일단 제자로서 열공을 하고 스승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존경심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나 그것이 느껴져요. 선생님 작품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게 좀 더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승된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나도 좀 애를 쓰면서 좋은 그 도반으로서 앞으로 교학 상장이라고 그래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